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텅 빈 집, 적막한 공기, 내 숨소리만 들리는 밤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상하게도 혼자 사는 게 꽤 괜찮아요. 아니, 사실은 평온해요. 남편 없이, 자식 없이, 이 넓은 집에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드라마를 보는 이 시간이 어쩐지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간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텅 빈 식탁 위에 밥그릇 하나 그리고 고요한 거실. 그게 외로움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기쁨들이 자라고 있어요. 라면 끓일 때 넣는 파, 그거 제가 직접 베란다에서 키운 거예요. 햇살 아래 쑥쑥 자라는 파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달걀 하나 넣는 타이밍까지 신경 써서 딱 맞췄을 때 그 사소한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무서움에서 평온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 갔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혼자라는 게 두렵거나 외롭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남편이 떠나고 맞은 첫 명절 아직도 생생해요. 설 전날이었어요.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평소엔 달그락거리던 주방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던 뉴스 소리, 여보, 이거 어디 뒀어? 하던 남편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게 사라졌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 정막이 너무 커서 빈 산속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혼자 시장에 갔어요. 떡국떡이랑 재료를 사려고요. 시장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떡을 고르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사는 거지? 나 혼자 먹을 건데. 두 손 가득 들고 돌아온 집 식탁에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오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세상은 명절로 북적였는데 내 세상은 고요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바빠도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을 찔렀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왜 이제야 그 말이 들리는 걸까? 남편과의 소소한 순간들. 밥상 앞에서 투덜대던 모습, TV 리모컨 가지고 신랑이 하던 그 일상들.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때는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앞으로의 인생을 이 텅 빈 집에서 보내야 하나. 그 생각에 눈물이 자꾸만 흘렀죠. 이대로 늙어가는구나. 그 무게가 참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막에 익숙해졌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남의 말에 상처받을 일도 누군가를 위해 내 감정을 눌러야 할 일도 없어졌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 게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집안의 주부. 그 속에서 나는 늘 뒷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 먹고 싶은 걸까? 오늘은 어떤 옷이 내 기분에 어울릴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질문들이 나를 조금씩 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 밥 차려야지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봐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꺼내죠.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토스트 하나 구워 먹을 수도 있죠. 그 모든 선택이 온전히 제 몫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순간 같지만 그게 제 일상이 됐어요. 방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
창밖의 새소리. 예전엔 그냥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들이 마음을 채워줘요. 혼자 영화를 보다가 웃기도 해요. 비 오는 날엔 커피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 시도 써보죠. 물론 대단한 시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비가 내리는 날 커피는 따뜻하고 마음은 고요하다. 그렇게 끄적인 문장들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돼요. 혼자 사는 건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진짜 나만의 시간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살림하고 누가 뭐 잃어버렸다고 부르면 달려가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밥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고 책 한 페이지를 미소 지으며 넘기고 음악 한 곡을 제대로 듣는 시간이 생겼어요. 지금 이 삶이요, 어쩌면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보다 더 나다운 삶일지도 몰라요. 그땐 행복했지만 늘 누군가의 필요에 나를 맞췄거든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편안한 시간,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아파트 옆동에 사는 미정 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언니, 날씨 좋죠? 시간 되면 산책 같이 가요. 솔직히 당황했어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귄다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요, 마음 한쪽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산책이었어요. 단지 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녀도 혼자 산대요. 저도 혼자예요. 그 한마디에 마음의 벽이 무너졌어요. 삶은 달랐지만 혼자라는 공통점이 우릴 이어줬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냥 날씨 얘기, 꽃 얘기. 그런 가벼운 말들만 했죠. 그런데 몇 번 마주하다 보니 일상의 조각들이 대화가 됐어요. 어제 혼자 김밥 싸봤는데 모양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된장찌개 끓이다가 팬을 새까맣게 태웠지 뭐예요. 이런 얘기들이 우릴 웃게 만들었어요. 미정 씨는 오래된 친구 같으면서도 새로웠어요. 말 안 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죠. 밤이 너무 조용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 라디오 틀고 자요.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미정 씨랑 김치전을 부쳤어요. 제가 반죽을 섞고 그녀가 부침개를 뒤집다가 말했죠. 언니, 우리 그냥 둘이 살림 차릴까요? 그 말에 빵 터졌어요. 그냥 농담이었지만 집 안가득 웃음이 퍼졌고 그 따뜻한 기운이 오랜만이었어요. 말없이 차를 마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마트에서도 티격태격해요. 이거 싸게 나왔어요. 2개 사고 언니가 하나 더 가져요. 대신 반찬은 내가 할게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참 즐거워요. 친구란 게 꼭 대단한 일이 있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혼자라는 게 처음엔 참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죠. 이젠 거울을 봐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보다는 그 주름 속의 시간, 그 고요한 눈동자 속의 이야기를 봐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의 음악 같아요. 가끔은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분명 소중했지만 지금 이 평온은 혼자였기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있었다면 몰랐을 나를 이제야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예전엔 남편 없이 사는 삶을 상상도 못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만의 평온을 찾았어요. 그리고 미정 씨라는 친구가 생기면서 이 평온은 조용한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한 일상이 되었어요. 이 나이에 웃음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혼자라는 게 슬프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직 혼자 사는 법을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말이죠. 집안에 발소리가 없어도 웃음소리는 생겼습니다. 그게 요즘 제 삶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울림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는 길에 함께 걸어주는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늘 당신 편에서 마음의 쉼표가 되어드릴게요. 당신이 있어서 오늘도 참 따뜻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